자, 이제 일뿐만 아니라 박은희라는 사람의 개인 근황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제가 분명 탈탈탈 이제 인터뷰할 때 그게 벌써 5년 전이죠. 그때는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오신 후였고, 지금 이 순간은 이제 미국에 1년 동안 인턴십을 다녀오신 후인 건데, 이렇게 계속 해외로 나가게 되는 이 에너지는 뭔가요? 해외를 미국은 꼭 가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음. 왜냐면 북한에서부터 이제 미국은 우리의 절천지 원수를 뭐 이러면서 진짜 미제 앞잡이가 뭐 미- 어쩌고 저쩌고요? 남조선 괴뢰도당 놈들 뭐 이러고 그 우리의 절천지 원수인 막 이런 미국 놈들을 쳐부시라 막 이런 그런 세뇌 교육을 받으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미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영어를 배우기 전에도 미국에서 오신 자원봉사자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고, 그래서 내가 북한에서 생각했던 그 왼수의 모습,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만났던 미국인의 정말 또 다른 상반되는 모습, 그런 것들은 궁금증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꼭 인턴십이라도 미국을 가서 미국이 왜 저렇게 강대국인지,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나누는 마음을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할 수가 있지? 그런 것들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졸업 딱 전에 한 10월쯤에 이제 제이언 비자라는 인턴십을 또 인터넷으로 엄청 찾아가지고 에이전트 찾고 비자 뭐 스폰서 해주는 그냥 에이전트 혼자 찾고. 힘으로 막 부딪힌 거네요, 네, 거의.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원 사업이 뭐 있다 이러면, 왜냐면 지원 사업을 받을 때는 그만큼의 대가를 또 지불을 해야 돼요. 나의 자유가 박탈당한다거나 뭐를 제출해야 된다거나 시간의 여유가 조금 되게 텀이 많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것도 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 사업을 받기보다는 내 스스로 돈을 투자하고 그 시간을 줄이고 대신에 경력을 쌓자, 이런 의미여서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대학 졸업 전에 항상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어떻게 하면 미국에 인턴십을 갈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를 찾고 스폰서 해주는, 그 비자 스폰서 해주는 돈이 막 한 600만 원인가? 그 비자 그 비싸네요. 에이전트한테 네. 하는 것만 비자 비용만 나오는 게 그 5, 600만 원이 들어가요. 찾은 다음에 이제 회사도 저 스스로 친구를 통해 가지고 한인 회사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비자가 빨리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12월 13일인가 4일에 이제 LA에 가서 22일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죠. 와. 졸업하기 전에 네. 일을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인턴십을 하면서 미국 LA에서 1년 동안 살다가 돌아오게 됐어요. LA에서의 생활은 어떠죠? 일단은 첫인상. 어. 내가 생각했던 일단 그 미제 앞잡이가 여기 지금 머리에 있는데, 네. LA에 도착한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저는 LA도 되게 큰 도시거든요. 근데 그 캠튼이라는 게 가장 미국에서 거기는 가면 안 된다 할 만큼 정말 위험한 동네예요. 거기서 얼마 멀지 않은 칼슨이라는 데서 살았어요. 네. 토렌스라고 되게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있는데, 그냥 거기서 조금 한 10분, 15분 드라이브 하면 가는 15분 정도 걸리는 데서 살다가 차가 없을 때 거기서 칼슨에서 살다가 캠튼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간 거야, 나는. 네. 진짜 그렇게 위험하다는 동네에. 근데 거기 흑인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나는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는데 막 어떤 미국 애가 와서 막 so cute 하면서 Do you have a girlfriend?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인설팅 하는 느낌 있잖아요. 네. 나는 무서워서 이제 막 가고, 거기는 다시 안 가보죠. 사람도 없고 차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그 막 내가 TV에서 보던 화려하고 뉴욕의 그 막, 모습이 아니라 정말 어두컴컴한 그런 모습 있죠. 네. 그런 거를 실제적으로, 그게 현실이거든요.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막 우리가 TV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총기 사건이 있고 안전하지 않고, 그런 거를 양극화가 심하죠. 그거를 직접 간 한 12월에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차가 없으면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겠구나 해서 장롱 면허였다가 LA는 그 교통이 잘 안 되어, 한국만큼 안 되어 있어서 네, 대중교통이. 한국은 진짜 최고야, 최고.
진짜 근데 미국에서 살면서 대한민국의 좋은 점들을 더 많이 찾아냈고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다 이거를 정말 뼛속 깊이 느끼고 왔어요. 대중교통. 대중교통이 그 한국처럼 생각했다가 나는 대중교통 타고 돌아다니면 돼 이렇게 갔는데 막 30분, 1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안 다니고 막 어두컴컴하고 막 무섭고 밤엔 막 위험하죠. 으쓱한 그런 게 있죠. 그리고 9시, 10시부터 다니면 안 돼요. 그 무섭다고 사람들이 안 다녀.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이제 밤에 한강공원 가가지고 치맥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면허를 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네. 우리 한국에서 아무리 운전면허가 있어도 국제면허증으로 바꿔야 안 되죠. 돼요, 안 돼. 안 돼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네. 국제면허 허용이 안 돼요. 네.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저는 DMV에 가서 그 필기부터 시작해서 다시 땄어요, 면허를? 실기까지 다시 따고 한국에서는 운전 장롱면허여서 못 했거든요. 왜냐면 무섭기도 하고 사실 여기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필요 없잖아. 근데 LA 가니까 차가 없이는 삶이 없는 거예요. 차 없는 삶은 그냥 없어. 신발이 없는 거랑 똑같아. 그래가지고 그 필기 시험하면 다 한국이랑 좀 다른 게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랑만 차를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이로 된 그런 자격만 부여받는 거예요. 필기가 합격이 되면. 그래서 차를 먼저 샀는데 운전 면허증 있는 사람이랑 운전을 연습해야 되는데 할머니랑 살았거든요. 한인 할머니랑. 네. 그 할머니, 그 나이 드신 할머니를 제 위험 속에 빠뜨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그래가지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NS에다가 나는 진짜 운전 연습이 필요한데 돈은 엄청 비싸다. 1시간에 막 100불인가 150불이에요. 네. 연습 받는 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호주에서 저 만났던 친구가 미국 LA에 있는 친구를 소개시켜줬어. 그래서 그 친구 커플이 와서 저 그 운전면허 시켜주고 드디어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해서 운전을 하이웨이를 이러면서 아니 한국에서도 안 하던 운전을 LA 가가지고 LA는 120, 130까지 하이웨이 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불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쌩쌩하게 달려요. LA에서 운전을 잘했다 그러면 한국에서 그냥 시군증 먹기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하이웨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3개월 차 만에 차를 사고 운전을 해서 그때부터 조금 삶의 질이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호주에서 친구가 연락해줬던 저 운전 연습 시켰던 그 친구랑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외국 친구가 소개해준 LA 친구랑 미국 버스턴에서 사는 언니가 소개시켜준 LA 친구랑 해서 이제 3명의 진짜 좋은 친구들, 이란 친구, 그 코리안 아메리칸 친구, 그리고 스웨덴 친구, 그다음에 스웨덴 친구의 남자친구, 이렇게 제 완전 단짝이어서 1년 동안 그 친구랑 같이 잘 놀다가 왔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친구들이 생긴 덕분에 더 잘 적응하실 수 있었겠네요. 그쵸. LA에 차 없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친구 없으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다 흩어져서 사니까 흩어져서 살아서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하다고 안 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야지. 그런 친구들이 없으면 정신적으로도 되게 힘들 것 같고 정신병 외롭죠. 그렇고 삶의 질도 낮아질 것 같고 근데 저는 다행히도 그런 큰 도시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집에 초대받고 미국의 또 말리부에서 사는 사람 집에 가서 파티도 참여를 해봤고 네. 정말 극과 극의 삶을 다 체험을 하고 왔고 미국에서 제가 얻고자 했던 답은 찾았고 그 답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왜 나누는지를 그러니까 크리스천 베이스기도 하고 그리고 팀 문화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팁이 엄청 많이 느껴졌거든요. 왜냐면 막 물가도 비싸다 보니까 70불, 80불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15%, 20%를 줘야 되니까 80불 내면 거의 100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엄청 크게 느껴지는데 이게 내 삶 속에서 계속 하루하루 습관이 되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 돈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네? 그러면 그게 나누는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팀 문화가 미국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 외부인으로서 미국에 살면서 그런 문화에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미국의 팀 문화 때문에 기부하는 문화가 생겼고 다른 사람이랑 나누는 게 조금 더 쉬워지지 않았을까. 더 익숙한 느낌. 그쵸. 그런 거를 느꼈고 강대국 왜 잘 사나라고 봤더니 그냥 미국이란 나라 다 가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인재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그런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그래도 대한민국보다는 잘 되어 있어서 저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성의 포용. 그래서 되게 제 좋은 친구들 만나고 또 제가 얻고자 하는 답도 찾았고 대한민국 또 외부에서 살면서 내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모습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좋은 장점들, 교통이라던가 안전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그 의료보험 엑스레이 찍으러 갔는데 3시간, 4시간을 기다리고 돈도 진짜 비싸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짜 절실하게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돌아왔고 대한민국 참 살기 좋은 세상이다. 오히려 외국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탈북민인 걸 밝히셨겠죠? 그쵸. 왜냐면 저를 아는 친구들은 다 거기에 탈북민 친구가 LA에 갔다. 그러니까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해서 그중 한 명은 스웨덴 친구는 북한에도 다녀온 친구였어요. 예. 북한에 그 여행자로 가서 일주일 동안 신우주, 평양 이렇게 여행을 하고 돌아왔던 친구여가지고. 굳이 왜 갔대요? 궁금하니까. 이 친구는 파키스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이런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을 자기가 직접 가서 보고 싶어하는 그런 어드벤처러스한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살면서 북한도 저렇게 막혀 있는데 나도 가서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여행을 신청하게 됐고 일주일 동안 여행하고 돌아와서 조금 이해도가 좀 있는 친구여서 새로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내가 살았던 이야기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인데 어릴 때 가가지고 거의 코리안 아메리칸 교포 친구 그 친구랑도 이제 제 여기 한국에 있는 그 오빠가 소개시켜줬으니까 제가 탈북민이라는 거 알았고 다 그 이란 친구는 이란 레퓨지예요. 이란도 이제 되게 독재 국가이고 북한이랑 좀 비슷한 면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공감하는 면이 있었겠네요. 그래서 그 친구랑은 조금 스웨덴 친구랑 교포 친구와의 우정보다는 약간 동지로서의 그런 우정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그쵸. 그냥 말하지 않아도 우리만의 통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정말 국적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되게 뜻깊고 소중한 경험들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없었다면 저는 LA에 대한 나쁜 기억만 있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정착이었어요. 그럼요. 어딜 가든 적응하기 어렵긴 하지만 특히나 그렇게 큰 나라들 가면은 정말 어렵죠. 네, 맞아요. 탈북민인 거를 밝혔을 때 그 반응도 궁금한데 그 이후에 또 어떤 대화들을 하는지 탈북민이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뭘 궁금해 하나요? 그냥 처음부터 What? 이렇게부터 나와요. 근데 한국에서도 사실 아직 저 처음 만나봐요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34,000명 정말 작은데 맞아요. 근데 그 미국 큰 땅덩어리에 가서 제 친구가 내 친구는 북한에서 온 친구예요 라고 하면 What? 이렇게부터 What the hell? 이렇게부터 나와요. 그러고 어떻게 왔냐고. 근데 눈치가 빠른 게 사실 내가 이런 거를 물어봤을 때 저 사람이 되게 마음 아픈 소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웬만하게 되게 인터뷰 같이 질문을 하지 않아요. 존중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먼저 친해지고 나중에 친해지면 그냥 막 밥 먹다가도 네가 이거 맛이 없어 그러면 야 너 북한 가봐. 오히려 그러니까 친해지고 야 이게 맛이 없다. 진짜 이게 왜 이렇게 덥냐 이러면 야 난 AC 없는 나라에서 살다가 왔어. 에어컨이 뭐야? 선풍기도 못 틀었는데. 그쵸. 그렇게 그러고 이제 탄불을 떼면서 여름에 막 선풍기도 없는 선풍기만 켜고 살아야 되잖아. 방은 진짜 뜨겁고 근데 그런 거를 다 말해줘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우리는 그냥 이불 하나 들고 바닷가 옆에서 자고 그랬다. AC가 없어서. 그러면 진짜라면 오케이.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나면 감사함을 감사하다고. 그런가 맛이 없다면 야, 북한에서 그것도 없어서 못 먹으니까 맛있게 잘 먹어 이러고 이제 농담하는 거지 그렇게. 이란 친구랑은 또 다른 사회적인 이슈 뭐 이렇게 이란에서 어떻게 왔는지 이런 것들 물어보고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쵸. 이란이란 나라에서 어떻게 탈출해가지고 미국에 정착했는지 궁금하니까 그런 걸 오히려 또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란 친구랑 말을 많이 안 했어. 그냥 돌아다니면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말할 수 없는 그게 있어요. 그 친구를 한국에서도 만났어요. 아, 그래요? 한국에 와가지고 네. 이제 만나고 같이 또 맛있는 거 먹고 진짜 LA의 친구들을 생각하면 내가 인생에 LA를 가지 않았다면 이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소중한 인연들을 만난 네, 거네요. 네. 미국에서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으셨나요? 1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신 이유는? 일단은 저는 되게 야망도 있고 저희 커리어나 이런 부분에서 미국에서 있기보다는 한국에 와서 그 커리어를 미리 다 이렇게 좀 착착착 쌓고 나중에 좋은 직업으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비전이 있다거나 막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미국에서 했던 인턴십이? 그 인턴십이 사실 J1 비자 인턴이라고 유튜브에 치면 한인회사 가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다 나와요.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의 그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적으로 삶은 저는 그냥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일이 뭐 들었을 때랑 내가 직접 갔을 때랑 차이점도 많았고 그리고 7, 80년대에 한국을 떠나신 분들이 그대로 그 한인 마인셋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살긴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폐쇄적인 한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도 대해야 됐었고 저는 또 수많은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한국에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살아갔었는데 미국 가서 또 그런 다양한 한인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맞춰가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처음에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을 할 만큼의 되게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고 나중에는 버티다 보니까 1년의 경력이 쌓였고 미국에서 경력이 쌓였는 거니까 한국에 왔을 때도 서류를 냈을 때 바로바로 합격할 수 있고 근데 미국에서 오래 살고 싶었지만 그 업무를 하면서 그 직업으로 미국에서 살고 싶다고 그냥 살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경력을 쌓고 뭔가 내가 당당하게 나의 레벨이 되는 커뮤니티에서 살고 싶을 때 나는 이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오게 됐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호주도 다녀와 보셨고 미국도 다녀와 보셨는데 앞으로 또 이제 가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이제 대학원을 석사 과정을 한다면 영국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1년이기도 하고 또 그때는 나이가 조금 들 테니까요. 아니 석사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공부는 계속 하고 싶어요, 왠지.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어떤 공부를 더 하고 싶은지 생각이 들면 저는 영국 쪽에서 석사를 하고 싶고 그리고 미국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아직 강대국이고 페이스북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아빠가 정말 헌 차를 딸이 차를 선물해 나 아빠한테 나 차 선물 받고 싶어 생일 선물로 그래서 정말 그 낡은 올드한 차를 선물 줬대요. 이걸 팔아서 네가 돈으로 사용하던 해라. 그래서 아마 차 매매하는 데 가서 물어보라라고 했더니 어떤 차 정비하는 데서는 이거 진짜 낡아서 쓰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고 어떤 데 갔는데 그냥 500원밖에 안 된다 이러고 그래서 계속 다니다가 각양각색의 이제 차값을 이제 받은 거죠. 견적을 받았는데 하루 갔는데 이 차를 어디서 났냐고 이러면서 정말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금액을 말을 한 거예요. 견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이게 그렇게 좋은 차였냐고. 근데 그게 그런 뜻이었어요. 아무리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그 커뮤니티와 그 환경에 가 있지 않으면 너의 잠재성을 찾지 못한다. 그리고 그렇게 너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저는 아직 한국이란 나라가 너무 발전하고 선진국이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마인드 이런 거는 선진화가 아직 안 된 느낌? 그리고 다양성 가는 단계죠. 지금 아직 이렇게 조금 가긴 한데 점진적으로 가는 것 같고 다양성이 아직 포용이 되지 않은 아직 탈북민 34,000명도 정착하기가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냥
그냥 내가 나가면 그냥 다 다르게 생긴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굳이 너 어디서 왔어? 이런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쟤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지? 그게 포용이 되니까 조금 더 자유가 있는 세상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느꼈던 자유랑 미국에서 느꼈던 그 자유의 온도차가 되게 심했어요. 거기서는 아 이게 진짜 자유구나 라는 걸 느꼈고 또 너무 많다 보니까 가끔은 too much freedom이 있어서 보지 오히려 못한 힘들 때도 있긴 오히려 하지만 힘들 때도 네.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다양성이 포용이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나로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환경이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일들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미국에 가셔서 그 약간은 폐쇄된 한인 사회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 당시에 정말 힘들게 이민 가신 분들, 그분들의 노고를 제가 폄하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미국 사회에 잘 스며들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본인들이 오히려 더 똘똘 뭉쳐서 정말 거기서 작은 한국 사회를 만든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탈북민들에게도 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한민국 사회가 물론 정착하기 힘들고 돈 벌기 힘들고 이제 그런 사회인 거 알고 그렇다고 해서 오히려 더 본인들끼리 똘똘 뭉친 작은 탈북민 사회를 만드는 경우들을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대한민국 사회에 스며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야 진짜 잘 정착하는 것이지. 사실은 대한민국에 오셔서 말도 이제 자꾸 사투리 나오는 것도 막 신경 쓰이시고 뭐 이러니까 계속 이제 탈북민 친구 만나고 뭐 한어원 동기만 만나고 탈북민들끼리만 모여서 명절에도 북한식으로 이렇게 지내고 하는 그런 경우들 보면은 사실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남한에서 자란 친구를 좀 사귀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네, 미국의 한인타운처럼 대한민국에도 자꾸 탈북민 타운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자꾸 스며들려는 노력을 해야겠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느낀 대한민국에서 조금 덜 받아들여지는 그런 그 마음들도 조금 그런 데서 줄어들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결국엔 서로 맞아요. 노력해야겠죠. 맞아, 서로 대한민국 사회도 맞아요. 탈북민도. 맞아, 서로 네. 노력해야 되고 제가